귀 모양을 보시면 바깥쪽 귀부터 고막까지를 웨이도 이제 통로라고 하고요. 고막부터 안에 소리 듣는 뼈를 중이라고 하고 청력 담당하는 달팽이관이랑 균형 잡는 거 담당하는 방골이관이라 이쪽을 내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여름철에 제일 심하게 이제 발생하는 거는 이제 뭐 수영을 하거나 샤워가 잦아지면서 이제 습해지니까 웨이도염이 되게 잘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웨이도염이나 이제 중이염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신 선생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신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신혜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 많은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힌트를 선생님 주셨습니다. 네. 수영을 하거나 샤워를 자주 해서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네. 웨이도염이 생기는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 귀는 기본적인 방어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깥쪽 연골부 웨이도에는 피지선 그리고 모낭, 이구선이 있어서 이구를 만드는데 이구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귀지이고요. 예. 이러한 이구는 지방 성분이 많아서 물기가 귀에 흡수되지 않게 하고 예. 산성이면서 라이소자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균의 저항성을 보이게 됩니다. 예. 하지만 여름철이 되어서 자주 샤워를 하시거나 네. 물놀이나 수영을 하시게 되면 귀에 물이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웨이도가 이제 덥고 습한 환경이 노출되면서 예. 이때 웨이도에 세균이 침범하여 증식하면서 웨이도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귀지가 아까 이제 피부에서 뭐 이렇게 자꾸 생기는 뭐 우리 피부에서 생기는 그 각질, 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비슷한 개념이고요. 네. 대신에 귀지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방어 기전이라는 것을 방어 명심하셔야 될 것 기전. 같습니다. 여름에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조금 덜해질까요? 네, 아무래도 건조하고 춥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균이 번식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덥고 습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분들도 걱정이 됩니다. 요즘 그 어르신들 중에 보청기 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고 네. 젊은 친구들은 또 하루 종일 이어폰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러면 더 습해지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보통은 웨이도의 직경은 7에서 한 9mm 정도 되는데요. 웨이도가 예. 좁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보청기나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예.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균 증식의 조건들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뭐 당뇨나 면역 저하 환자들이거나 뭐 습진, 지루성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 환자들은 웨이도염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는 뭐 할 수 없는 일이고 네. 이어폰도 가급적이면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리고 같다고. 조금은 이제 물기가 있을 때는 가급적 빼고 지내시고 이렇게 하셔야 예.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선생님, 이어폰이라는 게 이게 소음성 난청을 어떻게든 유발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어폰으로 어느 정도의 작은 소리를 듣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 요즘에는 지하철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큰 음악을 듣게 되는데 지하철 소리 때문에 볼륨이 더 올라가요. 네, 네네. 그래서 보통은 뭐 100에서 한 120데시벨의 큰 소리로 듣게 되는 결과가 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발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어폰으로 어느 시간 이상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소음성 난청이 생긴다 이런 기준도 있습니까? 보통은 아직은 이제 일반인에서 그런 결과는 없고요. 이제 네. 작업 환경에서 이제 산업재해 이런 관련돼서는 8시간 이상에서 뭐 80데시벨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은 있는데요. 아직 네. 일반인들이 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거에 대한 소음성 난청의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작업 환경에서 80데시벨 이상에서 8시간 8시간 이상. 이상. 선생님, 네. 80데시벨이면 어느 정도의 소리일까요? 보통은 이제 트럭이 빵빵 되는 그런 정도의 소음이 그거 한 진짜 큰 70에서 소리인데? 80데시벨이고요. 예. 그 이상으로 이제 보통은 음악을 듣게 되기 때문에 음.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웨이도염을 알아본 적이 있어서 그때 증상이 어땠냐면 귀 주변이 화끈거리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뭘 씹으면 더 아팠습니다. 네. 웨이도염으로 오시는 다른 분들은 어떤 증상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되게 웨이도염 환자분들은 귀가 아프고 가렵고 약간은 이제 진물이 나온다고 진물 말씀을 나온다. 하십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씹을 때 너무 이제 턱이 벌어지면서 통증이 심해서 식사를 할 수 없다거나 예.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시면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될 텐데 네. 만약에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네. 이런 아이들은 웨이도염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을 보통은 하나요? 이제 아기들이라서 말은 못하니까 이제 자꾸 울고 보채게 되고요. 예. 귀 주변으로 자꾸 손을 갖다 대면은 조금 의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 주변으로 손을 자꾸 갖다 댄다. 네.
그러면 이렇게 흔한 웨이도염이 생겼다. 그러면 선생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웨이도염 치료의 핵심은 네. 다시 귀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예. 다시 건조하고 산성 환경으로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산성 환경. 네. 예. 그래서 항생제와 진통제를 필요하면 복용하게 되고요. 항생제가 포함된 이용액이나 웨이도용, 소독용, 산성 용액을 귀 안에 도포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균에 감염된 경우에는 곰팡이 덩어리를 모두 깨끗하게 제거하고 항진균 연고를 도포하게 되면 보통은 1, 2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뭔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라. 네. 그러면 집에서는 이거 치료할 수 없다라는 뜻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초기에 이제 치료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이게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웨이도염으로 진행하게 돼서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초기에 가능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 한간에 도는 얘기들 중에 민간요법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뭐 식초를 어떻게 희석을 해서 주변에 바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나쁜 방법은 아니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는 산성이 유지돼야지 외부균의 저항성을 보이기 때문에 네. 평소에 생리식염수랑 식초를 1대1로 섞어서 예. 멸균된 면봉에 적셔서 웨이도 피부에 가볍게 발라주시면은 예. 외부균에 대해서 저항성을 보이게 되어서 웨이도염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아, 나쁜 방법은 아닌데 네. 근데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귀 안쪽으로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절대로. 네, 예. 바깥쪽에 피부만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넣지 말고 바깥쪽에만 발라주시라고요. 네. 제가 근데 선생님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게 여름 휴가철에 조심해야 할 질환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범발성 웨이도염.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범발성 웨이도염은 수영자 귀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만큼 수영하고 나면 잘 생기는 웨이도염을 얘기하고요. 예. 여기서 범발성이라는 의미는 그냥 웨이도의 국소적인 부분의 염증이 아니라 전체적인 웨이도 피부와 피부 피하 조직의 전체적인 염증을 얘기합니다. 웨이도 전체에 번진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예. 이러한 범발성 웨이도염은 녹농균에 의해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 녹농균은 물의 표면에 존재하고 30도 이상의 물에서 잘 증식하고 예. 그리고 특히 수영장 물 소독 시에 사용하는 염소에도 잘 소독이 되지 살균이 되지 않습니다. 네.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나면 귀에 잘 생길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녹농균은 사실은 저희처럼 요양병원에 일하는 닥터들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균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환자의 그 욕창이나 피부에 이게 녹농균 감염이 생기면 녹색 그 고름이 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네. 또 많이 번지고 치료하기도 네.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네. 선생님은 굉장히 가볍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치료가 잘 되나 봐요. 이게 녹농균은 어떻게 보면 녹색 고름을 낸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졌고 예. 실제로는 뭐 어떤 특정 환경에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주변 환경에서 물이나 흙이나 어디에나 이제 많이 있고 네. 최근에는 샴푸통에도 녹농균이 있어서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어이구, 이제 예.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면역이신 분들은 녹농균에 감염되어도 쉽게 치료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면역 억제 되신 분들은 녹농균 감염에도 조금은 위험한 상태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네.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네.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고 건강한 성인들이나 뭐 아이들은 그다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물론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보통은 잘 네. 치료하시면은 그 녹농균 감염으로 인해서 위험해지는 상황까지는 보통은 가지 않습니다. 물놀이 가시면 그러면 범발성 웨이도염, 녹농균 이런 거 좀 조심하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여름철이 주는 재미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아예 수영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이제 네. 대신에 이제 귀마개를 잘 착용해서 이제 수영하다가 물이 들어가는 일을 이제 방지하면 좋겠고요. 네. 혹시나 물이 들어가도 이제 억지로 이렇게 면봉으로 빼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 귀를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물을 빼내시면 되시고요. 예. 아니면 이제 휴지를 길게 말아서 귀 안에 넣게 돼서 휴지가 이제 물을 저절로 흡수하게 되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귀에 들어가면 이게 귀 속에서 물이 움직이니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네. 그게 불편해서 이제 어떻게든 자꾸 빼내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체온 때문에라도 물은 증발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물이 많이 차게 되면 웨이도가 약간의 S자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움직이고 기울이다 보면 보통의 물은 다 빠져나오고요. 예. 약간의 이제 습기 같은 거는 이제 웨이도는 증발 작용이 있어서 저절로 다 이제 증발되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굳이 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녹농균 면역이 약하신 분들, 고령자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 분들에게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악성 웨이도염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악성 웨이도염이라는 것은 녹농균에 감염되어서 발생하는 진행성 괴사성 웨이도염을 얘기하는데요. 예. 이런 악성 웨이도염이 생기면은 고름과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요. 예. 네, 일반인에게 생기는 건 아니고 90%의 환자가 고령의 당뇨 환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면역 억제된 환자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녹농균이 감염되게 되면은 이제 안쪽까지 이제 웨이도의 국소적인 감염이 머리 깊이 두개저의 이제 골수염까지 유발하게 안쪽까지 되고요. 파고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안면마비나 뇌신경마비, 경정맥 혈전증이라는 것까지 이제 동반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아주 많이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웨이도염 환자가 뭐 통증이나 고름이 오래되고 이분이 당뇨나 이제 면역 저하가 상태가 있으면은 이제 악성 웨이도염인지를 꼭 의심해봐야 됩니다. 근데 웨이도염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우리 평소에 그 만성 중이염 갖고 계신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도 여름철이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은 이제 기존의 염증이 잠잠하다가 여름철만 되면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이라는 것은 웨이도 안쪽에 이제 고막 안쪽의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예. 만성 중이염 환자분들은 고막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에서 오염된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렇죠. 이제 만성 중이염이 더 심해지고 때로는 이제 바깥쪽에 웨이도염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이도염도 잘 생길 수 있고 만성 중이염 있으신 분들도 여름에 더 힘드실 수 네, 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병원에 여름에 귀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들을 말씀하시는지 VCR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른쪽 이거는 중이염에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한 60년을 지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병이 뭐 악화가 되거나 뭐 이래 뭐 이상이 있었으면 이 옛날에 고쳤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요번에는 막 피가 막 많이 나갖고 작년 여름인가 봄인가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큰 병원 가라 하더라고. 그때는 귀에서 피가 막 나오더라고요. 어지럽죠. 매일 어지러운데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이라 계속 어지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장비 운전수를 하다 보니까 덜컹덜컹덜컹 하면 막 충격이 가잖아요. 그럴 때만 되면 막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막 사람이 영 이상한 기라. 평소에 감기가 자주 오는데 그때마다 코가 막히고 콧물이 많이 나고 했는데 이번에는 감기가 오면서 귀가 아프더니 갑자기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왔더니 귀 안에 물이 찼다고. 아픈 거는 하루 이틀 정도 좀 욱신욱신 아팠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귀가 먹먹해지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다가 낫지 않아서 결국에는 환기관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화면 속에서 두 환자분께서 본인의 불편하셨던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께서는 늘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름이 되면서 귀에서 피도 나오고 어지럽기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분은 어떤 상태이셨을까요? 네, 첫 번째 환자분은 기존의 만성 중이염을 갖고 계신 분인데 여름철이 되면서 이제 중이염이 심해지면서 바깥쪽으로 웨이도염까지 동반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중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웨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건가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치료하실 때는 보통은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세균 감염된 그런 고름과 진균 덩어리를 모두 깨끗하게 제거하고 다시 건조하고 산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용액이나 과산화수소 등을 도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웨이도염은 해결이 되겠지만 만성 중이염은 사실 저분은 계속 남아 있으실 거잖아요. 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만성 중이염 환자분들.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만성 중이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염증이 이미 진행된 선생님, 상태라서요. 돌이킬 수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귀 뒤에 뼈에 있는 유양동의 그런 뼈의 염증이나 중이가능의 염증이 그냥 저절로는 약물 치료로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유양동의 뼈랑 중이간의 정막을 드릴로 다 제거하고 고막의 구멍을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유양동이라는 게 우리 귀 뒤쪽인가요? 네, 귀 뒤에 있는 예. 여기 이제 만져지는 뼈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예. 이제 만성중이염이 오래되면은 유양동까지 뼈에 염증이 다 이제 그래요? 생깁니다. 거기를 이제 선생님이 직접 드릴로 갈아내신다고요? 네, 보통은 이제 워낙에 미세한 수술이기 때문에 예. 현미경을 보면서 안전하게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나중에 괜찮아요, 선생님? 네, 보통은 이제 뼈에 있는 염증이 약물로는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수술적으로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예. 그리고 고막에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저절로 아물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본인의 근육막을 떼서 고막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 염증은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네. 고막도 필요하면 새로 만들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전보다 조금 듣는 기능이나 이런 게 좀 돌아올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막이 소리를 이제 탕탕 치면 안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북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고막을 재건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 물이 들어가거나 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이제 여름철이 돼도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자, 두 번째 환자분은 감기 끝에 온 중이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과에 굉장히 많은데 삼출성 중이염,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은 삼출성 중이염은 이제 이관의 기능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데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관의 기능이 약한 소아나 노인 환자들한테 많고요. 예. 이관이라는 것은 귀랑 코랑 연결된 얇고 긴 관인데 네. 공기가 통하면서 압력 조절을 하는 기능인데요. 네. 이제 감기에 오래 걸리거나 물론 여름철에도 이제 냉방병 때문에 감기에 오래 걸릴 수 있고 감기에 예. 오래 걸려서 이제 삼출물이 차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 들어간 물이 여름철에서 수영하시면서 이제 코로 들어간 물이 비강을 통해서 이제 귀로 중이로 가서? 이제 가게 네. 되면은 삼출성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 아이들은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튜브를 꽂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고막에 네. 조그마한 관을 이렇게 넣기도 하던데 어른들도 그런 시술 합니까? 네, 어른도 똑같고요. 예. 보통은 이제 고막 안에 물이 차게 되면 감기약 같은 걸 먹으면 보통은 시간 지나면 빠지게 되고요. 네. 이관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계속 고막에 물이 차 있어서 잘 안 들리고 답답하기 때문에 고막에 구멍을 내서 이제 물을 빼내거나 아니면 이제 절개를 하고 거기다 고무 튜브까지 이제 삽입하면서 예. 다시 잘 들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 기술들이 좋아져서 네. 요즘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튜브를 이렇게 꽂아두면 선생님 이거 나중에 제거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이게 고막이 바깥쪽에서 재생되면서 튜브가 밀려 나오게 돼서요. 아하. 보통은 한 3달에서 1년 정도 가다가 빠지게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방금 저분은 이제 감기 끝에 중이염이 오신 분인데 요즘 이런 얘기 듣습니다. 감기 끝에 내가 난청이 왔다. 근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기가 와서 중이강 안에 물이 차서 안 들리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해결이 되면은 다시 잘 들릴 수 있는 문제고요. 예. 혹시나 이제 신경이 손상돼서 이제 돌발성 난청이 온 것이면은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이제 뭐 스테로이드라는 약물 복용하거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청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이염 때문에 안 들리는 거면 이건 중이염이 나으면 네, 들리게 다시 되죠. 좋아집니다. 예, 그런데 네. 중이염도 아닌데 감기 끝에 그냥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계속 된다 그러면 네. 나중에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돌발성 난청이다. 네. 그러면 이게 치료가 잘 되나요, 선생님? 이게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청신경이 손상돼서 돌발성 난청이 생긴 거일 수도 있어서 돌발성 난청은 항상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 처음에 이제 청신경이 손상된 직후에만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약간 안 들린다고 싶으면 이제 중이염일 수도 있고 돌발성 난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서 정확한 청력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기 끝에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면 중이염이 됐건 이게 돌발성 난청이 됐건 무조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꼭 일찍 찾아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에 잘 생길 수 있는 귀질환 웨이도염 알아봤고요. 중이염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 두 가지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저한테 오신 분은 네. 그 바닷가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다가 바나나 이제 보트요? 네, 네. 재밌게 이렇게 하려다가 보트 타다가 이렇게 갑자기 물에 빠뜨렸는데 물에 빠지게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귀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예, 잘 안 들린다고 이제 병원에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귀 내시경 검진을 해봤더니 외상성 고막 천공이 있어서 이제 그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예. 보통은 이제 천공이 발생해도 이제 구멍 크기가 작게 되면은 보통은 재생되면서 다시
막힐 수가 있는데 네. 막히지 않게 되면은 이제 고막 성형술 같은 수술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아, 고막은 약간 찢어져도 저절로 막히는군요. 네, 대개는 막히는데 이제 어. 중요한 게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 어. 2차적인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예. 물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제 항생제가 들어있는 이용액이나 아니면 고막 재생을 도와주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그런 이용액을 귀 안에 넣어주시면 보통은 잘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고막이 얼마나 얇아요? 고막은 보통은 0.1mm 정도로 매우, 0.1mm. 매우 얇고 투명한 막입니다. 잘 찢어지고. 네. 바나나보트 타다가도 이렇게 넘어지면 물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귓바퀴를 부딪힌 거겠죠. 네, 스킨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나 아니면 휴가철에는 또 비행기 자주 타시는데 네. 비행기가 갑자기 이제 뭐 이착륙을 귀 하게 아파요, 귀 되면 아파. 아프기도 하지만 심한 분들은 갑자기 이제 고막 내외의 압력이 갑자기 변하면서 고막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귀 아플 때 우리 보통 하라고 하는 게 발살바 이거. 네. 이거 하라고 하는데 이거 저도 한번 해볼 때마다 효과도 별로 없는데 고막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습니까, 선생님? 보통은 이제 고막이 되게 튼튼한 조직이기 때문에 발살바를 세게 해도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안심하시고 귀가 먹먹할 때는 발살바를 통해서 이제 열어주시거나 네. 아니면 뭐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는 이 고도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이관이 계속 열어주면서 압력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이관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뭐 껌을 씹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계속 껌을 씹으면 이관이 이렇게 열려주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삼출성 중이염이나 외상성 고막 천공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건 뭔가요? 외골증요? 네, 외골증이라는 것은 이제 예. 찬물에서 자주 샤워하시거나 목욕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수영하시는 뭐 해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많은 건데요. 예. 골부 웨이도의 뼈가 이렇게 돌출되면서 이제 웨이도가 좁아지는 거를 외골증이라고 합니다. 웨이도에 뼈가 자라나와서 웨이도 구멍이 좁아진다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외골증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이제 귀지가 꽉 막혀서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될 정도로 외골증이 심하게 이제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난청을 유발할 정도면은 외골증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웨이도에 뼈가 자라나올 수 있는 외골증도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선생님,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제 여름 되면 캠핑들 많이 갑니다. 네. 가족들끼리 쭉 캠핑을 많이 가면 캠핑의 백미는 이제 해저물 때쯤 이렇게 불 켜고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불빛을 보고 벌레들 엄청 달려듭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또 애들 귀 속으로 애들이 들어가요. 네. 이거 말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네, 보통은 이제 여름철에 캠핑하시면은 뭐 모기, 파리, 개미 여러 가지 다양한 곤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게 야외에서 되게 급한 경우라면은 네. 이제 귀에다가 불빛을 비추면 대부분의 불빛을? 곤충들은 네.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일부는 이제 더 어두운 곳으로 숨는 곤충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곤충들은 다 이제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고요. 예, 예. 안 되면은 이제 담배 연기를 귀 안에 뿜어 넣으면 이제 그 냄새가 싫어서 나오는 이제 곤충들도 있고요. 네. 네,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요. 예. 이게 살아 있을 때는 곤충을 그냥 제거하다 보면 웨이도 점막을 긁고 나오면서 웨이도를 손상시킬 수 그렇죠. 있어서 네. 보통은 이제 살아 있을 때는 에피네프린 스프레이를 뿌려서 예. 곤충을 마취시킨 다음에 안전하게 소겸자로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병원에서 하시는 방법일 네, 테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를 진정시키면서 병원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이게 안에 곤충이 들어가면 이제 막 움직이면서 네. 되게 아프고 시끄럽고 괴롭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막 오일 같은 걸 이렇게 넣으면 된다. 네. 그 유효한 좋은 방법입니까? 네, 뭐 안으로 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차피 그거를 이제 세척하러 오셔야 되기도 하고 네. 동물이 이제 곤충이 죽더라도 죽은 곤충을 또 꺼내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하시면은 이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불을 좀 비춰보는 정도만 하시고 안 되면 그냥 네. 병원으로 데리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 여름에 귀를 보호하려면 이런 것들은 꼭 지키세요 하는 당부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여름철 귀 건강을 위한 습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가지. 네, 네. 첫째는 귀를 파지 않는다입니다. 귀를 파지 않는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지는 더러운 게 아니라 이제 귀를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가만히 두시는 게 낫고 예. 물론 귀지의 양이 많아서 이제 웨이도를 꽉 채울 때는 이구전색이라고 해서 이제 안 들릴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이구전색일 때 정도만 이제 병원에 방문하여서 귀지를 제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선생님한테 너무 실례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네, 사실은 근데- 귀 청소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선생님은 그럴 필요 없다. 네, 보통은 진료실에서는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안전하게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손상을 안 가게 하는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잘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귀지가 약간은 마른 귀지이기 때문에 예. 이제 소겸자로 안전하게 제거가 가능하고 예. 보통은 이제 그 흑인이나 백인들은 한 70%가 다 이제 물귀지라서 이제 네. 꽉 차서 안 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예.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귀를 파지 마라.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들어가도 면봉으로 후비지 마셔야 됩니다. 면봉 쓰지 마라.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를 세게 풀지 말자는 것입니다. 코를 세게 풀지 말자. 이건 네. 왜 그렇죠? 이게 코를 세게 풀게 되면은 외상성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비강이나 이런 데 있는 분비물이 이제 압력이 걸리면서 중이염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코를 푸실 때는 가능하면은 양쪽을 한꺼번에 풀지 마시고 조금 네. 한쪽을 막고 다른 한쪽으로 좀 2-3번에 나눠서 살짝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3가지를 일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산마네요. 산마 3가지 하지 마. 귀 파지 마. 네. 면봉 쓰지 마. 세게 풀지 마. 이렇게 네. 3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 이번 여름에도 또 여러분들 물놀이 많이 가실 텐데 이 여름 귀 건강하게 지키시려면 어떤 점들 조심하셔야 되는지 오늘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신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